자,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 자녀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죠. 이제 가장 걱정이 될 텐데요. 재산 분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혼할 경우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문제가. 그래서 일단 이혼할 경우에 그 금전이나 재산을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양육비거든요. 양육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위자료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 정신적인 손해배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 뭐 그럴 경우에는 그걸 입증하면은 위자료가 나오는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실무에서는 뭐 1000에서 3000, 아주 뭐 드물게는 뭐 5000 이렇게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3000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재산 분할이 중요한데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같이 공동으로 형성, 같이 만들거나 유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 방지, 이렇게 어떤 기여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혼했을 때 그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재산 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산 분할 같이 나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산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있죠. 뭐 가장 큰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뭐 집, 그다음에 뭐 토지, 아니면 뭐 건물, 상가,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결혼 후에 생긴 거. 그다음에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 뭐 금융재산이 있죠. 예금, 뭐 주식이라든지, 뭐 펀드,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퇴직금, 퇴직연금, 이런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서로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민감하게 대립을 할 텐데요.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분쟁이 마찬가지죠. 합의가 되면은 합의로 끝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하지만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뭐 이제 역시 또 합의를 한번 권유를 합니다. 그 조정 제도가 있거든요.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조율을 좀 해요. 그래서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면은 조정 절차에서 끝나게 되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판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혼 재판하면은 판결문에 이제 재산 분할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고 하고 주는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여도, 특히 이제 그 아내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쟁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가정주부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남편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벌었다. 그럴 경우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한 일이 없다. 다 내가 번 거다. 그래서 많이 못 준다고 주장하지만, 예전에는 그 우리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기여도를 한 30%에서 40%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50%, 많은 경우 5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맞벌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더 수입도 많고 또 집안 살림도 많이 하고 더 기여도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에게 더 기여도를 많이 가서 뭐 아내가 60%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 경우에는 남편은 이제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 살림을 하고,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했느냐, 이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도, 또 유지 관리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 기간에 따라서 혹시 재산 분할의 비율도 좀 달라지긴 하나요? 아무래도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분할이 이제 상대방의 기여도가 많이 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1, 2년 차밖에 안 되는 뭐 주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재산이었으면 아내가 가질 건 별로 없겠지만, 결혼한 지 뭐 10년, 20년 지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내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여도를 40에서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잖아요. 황혼이혼,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뭐 재산 분할이 아내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50%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이 뭐 1억이 있는 분과 10억이 있는 분과 100억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재산이 1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은 우리 실무에서는 40에서 50%는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집 하나 있고 상가 하나 있으면 뭐 거기에 가액의 절반을 아내한테 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 재산이 뭐 100억이다, 뭐 1000억이다, 아니 뭐 재벌이다. 그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내가 뭐 결혼 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뭐 1000억 재산 중에서 뭐 절반,
뭐 500억, 50억 이렇게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받는 기여도는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의 특별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상식과 좀 다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면 돼요. 남편 명의건 아내 명의건 공동 명의건 다 그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부부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남편 거지만 그거를 시댁 식구로 해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든지 그런 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사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알 수가 있고 법원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신탁자와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 명의나 아내의 명의로 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된 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혼인 생활 중에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드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법적으로 부모님 거죠. 사준 거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죠. 이거 다 남편 돈인데 부모님이 집을 사줬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걸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보험, 기타 주식 같은 거를 좀 줬다. 그런 경우에도 그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질 돈은 부모님 돈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명의를 자녀 명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사준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금도 이제 금융 실명제잖아요. 부동산도 실명제이기 때문에 그 명의자가 주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명의를 해줬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자녀 거고요. 또 도의적으로 또 자녀 앞으로 해줬는데 그걸 뺏는 것도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한번 자녀 명의로 해준 거는 자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부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아무래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거예요. 재산을 알아야지만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남편이 다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다 그러면 남편 재산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재판 전에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하면 이 재산을 다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만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 이제 변호사가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예 어느 은행이고 무슨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도 방법은 있어요. 이 재산 명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합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들에게 당신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걸 명시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좀 숨기는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그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재판 전에 빼돌릴 수도 있고 재판 후에 빼돌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나중에 집행을 못해요. 그 판결문은 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 지급하라고 했는데 상대방 가보니까 다 재산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 진행 전에 아니 재판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겠죠.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거든요. 가압류는 이제 금전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이제 묶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 요청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바람나서 나갔고 아내가 잘못했고 혼자서 나갔기 때문에 재산 못 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지 누가 잘못했느냐는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령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 분할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